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 기술직 설명회 진행을 맡게 된 최우승입니다. 자, 지안공무원 학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먼저 설명회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1부랑 2부랑 나눠서 진행될 건데요. 1부에서는 이제 오프라인 합격 설명회에서 그냥 전반적으로 저희 학원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이며 저희 학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부 가서는 각 직렬별 선생님들의 합격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1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안을 선택하면 공무원 합격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된다. 1년 안에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 학원의 원훈이죠, 원훈. 집에는 가훈이 있고 학교에는 교훈이 있잖아요. 저희 학원 모든 강사와 임인 직원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한번 여러분들 합격을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희 학원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2003년에 처음으로 오픈했습니다, 저희 학원이. 그러니까 기술직렬 학원으로서는 굉장히 잔뼈가 굵은 학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벌써 2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데크라트 고시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가요. 2012년에 지금과 같은 지안 공무원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면서 많은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안 공무원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공시생 뇌구조 사이트 오픈, 빅모의사 사이트 오픈, 합격 지원센터 오픈, 여러분들의 합격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각가지의 시도를 해오면서 컸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2021년에는요,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수상했습니다. 저희 학원의 이 자랑이죠, 자랑. 기술직 학원은 명실상부 지안 공무원 학원이 1등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게 바로 이거죠. 각 직렬별로 점수 합격 커트라인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 2021년과 2022년 합격선을 가져왔는데요. 전산직 74, 토목직 74, 농업직 90, 임업직 84, 통신직 67. 그리고 2022년에 가면요.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죠. 82, 80, 92, 85, 81. 많게는 여기 14점이나 상승하고요. 적게는 1점 상승했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었죠. 근데 이러한 원인은요. 2022년도 국가직 시험에서 이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국어, 영어, 한국사 이 세 과목이 굉장히 쉽게 출제했었거든요. 이게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합격 컷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합격 컷을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면요, 이거보다는 좀 난이도가 떨어지지 점수가 떨어지지 않을까. 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공통 과목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아마 내년에는 이 정도로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략적으로 이 점수와 이 사이의 점수대를 합격 커트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내년도 합격 컷입니다, 그게. 직렬별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술직 공무원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공부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기술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이라면 이것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가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이 가산점은 합격을 위한 경쟁력이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무원 시험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슬아슬하게 공부 다 해놓고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집니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한 문제 차이로 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산점을 챙기지 않고 이 시험에 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불리하게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그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이런 판국에서 이 가산점은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산점은 무조건 챙겨가시는 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어와 전공 꽈락을 유의하셔라. 여러분 꽈락 점수 아시죠? 각 과목별로요. 40점 밑에는 꽈락입니다. 나머지 과목들이 100점이 4과목이 나왔어요. 100점이 4과목이 다 100점 나왔어요. 근데 한 과목이 30점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죠.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근히 행정직과들에게 기술직 공무원 쪽에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게 과목이 특성이 있는데요. 영어나 전공 과목이 보통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꽈락이. 이걸 반드시 넘어가셔야 돼요. 저희 학원에서. 특히나 이 영어가 굉장히 억울하죠. 영어 40점 못 넘어서 꽈락되는 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유의하시고요. 제 학원에서 상담을 요청하든 학습 상담을 요청하든 직렬 상담을 요청하든지 간에 항상 이 점은 생각하면서
저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전공자일수록 직렬 상담이 필수다. 이 전공자 같은 경우는요, 직렬 상담이 필요가 없죠. 내가 뭐 컴퓨터에 무슨 과가 나왔다. 전자직 공부하셔야죠. 내가 통신 관련된 과를 나왔다. 통신직 공부하셔야죠. 내가 토목 관련된 걸 과를 나왔다. 토목 공부하셔야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학원에서요, 들어오는 많은 학생들 중에서요,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행정직에 비해서 기술 직렬의 커트라인이 낮기 때문에 그냥 쉽게 도전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서는요, 자기 본인이랑 맞지 않는 전공 과목을 선택하는 바람에 이 공부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요, 반드시 저희에게 직렬 상담을 하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전공자에 한해서. 분명히요, 비전공자이지만 그 각 사람에 맞는 그런 직렬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상담하고 공부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합격은 기술직이 유리하다. 맞는 말이죠. 어쨌든 커트라인이 낮잖아요. 제가 합격과 보여드렸잖아요. 이 행정직은요, 기술직보다 보통 10점이, 최소 10점이 높습니다. 적게는 5점부터 하기도 하지만 보통 10점이 높아요. 그럼 당연히 행정직보다는 기술직렬을 준비하시는 게 행정직렬에 비해서 공부하기가 수월하죠. 같은 노력 대비로 봤을 때는요, 행정직보다 기술직 합격 확률이 훨씬 높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술직 합격생이 지원을 선택한 이유, 굉장히 이런 설명을 하는 저한테는 좀 낯뜨거운 얘기인데요. 기술직 전직렬 최다 합격생 배출. 잘난 척이죠. 기술직만큼은 진짜 지한이 1등이다. 기술직은 직렬별 1타 강사진과 함께하는 스터디 학습 멘토. 이건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저희 학원에 어떻게 설명회를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기술직렬 좀 알아보니까 저희 학원에 있는 기술직 전공 선생님들이 다 보통 1타가 많죠. 저희 학원이 최고다, 기술직은. 그리고 기술직 전공 면접은 다르다. 이것도 보통 행정직 면접과 기술직 면접이랑 다른데 당연히 기술직에 맞는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저희 학원에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기 합격 책임질 1:1 맞춤 관리반 운영.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 스스로 공부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봤습니다. 크나큰 포부를 안고 이 공무원 시장에 왔다가 다 고개 숙이고 가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러하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파트에서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 학원 모의고사 시스템을 모든 것을 보여주는 빅 모의고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는요, 학생들이 보다 적합한 모의고사, 적합한 기출문제를 활용한 회독을 위해서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사실 기존의 빅 모의고사 시스템이라고 저희 학원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아실 겁니다. 그 시스템을 사용했었다고요. 최근에 이 사이트를 보다 나은 사이트로 개편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은 빅 모의고사고요. 저희 학원에서 지금 새롭게 개편한 사이트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게 회독 시스템입니다. 모의고사 회독 시스템. 첫 번째로 초시생 진단평가를 활용해서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그 두 번째로는요, 합격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회독해주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회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회독 시스템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지안 모의고사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 시스템이 이제 저희가 8월 또는 이제 9월부터 오픈될 예정인데요. 저는 특히나 여기 단원별 확인 학습,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꼭 이걸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단원별로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요, 모의고사를 진짜 많이 넣습니다. 기출문제 중에 괜찮은 기출문제와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중에 괜찮은 모의고사를 같이 섞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단원에 100개의 문제가 들어가 있다.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추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여기서 한 20개 정도는 랜덤으로 볼래. 그걸 랜덤으로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시중에 기출 문제집 또는 그냥 모의고사 문제집을 하나 사보세요. 이 책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1번부터 1000번까지 있으면 1번부터 1000번까지 순서대로 그냥 보는 겁니다. 이 계속 보다 보면요, 이 스스로 정답이 보여요. 그 다음 순서가 계속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회독하기가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기출문제를 사거나 다른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야 한다는 그런 불편 사항이 났잖아요. 뭐 돈도 더 쓰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저희는 아예 랜덤으로 추출할 수 있는 모의고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여러분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학원은 여러분 합격을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과목별 선생님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어에는 윤서영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영어는 윤광덕, 그리고 김성익, 이 두 분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윤광덕 선생님께서 다음에 이어질 영어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임찬호 선생님, 그리고 김준호 선생님, 그리고 이 잘생긴 사람이 또 한 명 또 있죠. 바로 최우승. 저죠. 다음 한국사 설명회는요, 임찬호 선생님께서 담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전사는 박태준 선생님, 정일영 선생님, 그리고 오재호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조현준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통신 전기에는 양윤석 선생님, 그리고 최완호 선생님이 계시고요. 건축에는 이진호, 토목에는 이항민, 그리고 임농업에는 김동희, 기계는 임유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축산에는 안재국 선생님이 계시고요. 조경에는 이은진, 화공에는 이병관 선생님, 물리에는 김연환, 생물에는 신은진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희는 기술직의 전 직렬을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요. 다 모든 직렬에 대한 선생님이 다 계십니다. 네, 다음은 저희 학원 연간관리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연간관리반은요, 일종의 1년치 종합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1년치 종합반을 등록하시면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자습실 제공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지안 패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키워드죠. 이게 연간반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보통 현강 강의를 듣기 위해서 등록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때로는 문제가 발생하죠. 오늘 아파서 못 왔다. 또 어쩌다가 잠깐 학교 휴학하고 잠시 학교를 복학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강의를 듣고 싶은데 현강을 못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요, 현강은 당연히 다 모든 걸 제공하고요, 이 지안 패스까지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면접까지,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사실상 그냥 1년 동안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이 연간반에만 등록하시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마음 편히 공부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연간관리반에 등록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또 하나 특징이 하나 있죠. 이게 연간관리반이잖아요. 보통 관리하면요, 보통 상담이 주요 내용입니다. 내가 현재 이러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좀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은 잘 모르겠다. 때로는 이제 직렬이 이제 좀 약간 기술 직렬 같은 경우는 자기 전공이 아닌 직렬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직렬 상담까지도 또 저희가 추가로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관리가요, 보통 오프라인 관리는 당연히 기본이죠. 그냥 뭐 언제나 학원 오셔서 관리하는 거니까요. 근데 추가로 온라인 관리를 해드린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직접 학원에 강사와 마주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강사에게, 학원 강사에게 뭐 연락을 취해서, 저 학원 측에 연락을 취하면 저희가 학원 측에 다 도와드립니다. 그럼 담당 강사가 언제 연락해서 그 학습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학습을 뭐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관리다. 그게 바로 모든 게 연간관리반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간관리반은요, 굉장히 뭐 알찬 시스템이죠. 7월 8월부터 시작돼서요, 5월 6월 마지막 지방직 시험까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합격을 하시면 면접까지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죠. 굉장히 한 번으로 그냥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로 혜택이 있는데요, 저희 학원에서 제공되는 공통과목 이론서는 다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 추가로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돈 내고. 그리고 지안 패스는 제가 설명드렸죠.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권한도 연간관리반에 등록하시면 모든 권한도 드린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모의고사 있죠. 물론 빅 모의고사 무료니까 뭐 당연히 제공되고요.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지안 모의고사라고 유료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런 건이 다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에는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설명회 오신 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 설명회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 당일날 제 학원에 등록을 하신다면요, 연간 관리반 같은 경우는 이제 10%를 할인해 드리고요. 그리고 종합반 같은 경우는 20%를 또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혜택, 뭐 교재도 무료로 제공되고요. 그리고 무료 수강권과 뭐 할인권, 이 모든 게 제공된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직렬별 연간반 가격입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한 가격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산직, 토목직, 통신직, 농업직, 임업직, 조경직, 그리고 1대1 맞춤관리반, 이건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 1부 진행을 마쳤고요. 바로 이어서 공통과목 설명회를 먼저 한 다음에 전공과목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향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임찬호입니다. 저는 오늘요 2023년 대비 공무원 한국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공무원 한국사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범위는 어디까지고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출제 경향과 학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국사의 출제 범위가 나오는데요. 사실 공무원 시험에는 범위라는 것 자체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국사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대로 범위를 좀 보시면 먼저 한국사는 크게 두 개의 범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전근대사라고 불리는 범위가 있어요. 여기에 총 5개 단원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선사시대의 이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 파트는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고조선, 그리고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옥저동의 삼한의 초기 철기 국가를 다루고 있는 범위예요. 두 번째 파트가 고대사회입니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는 남북국 시대를 고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가 되는데요. 이건 이제 고려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조선이 한국사에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조선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에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출제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두 개의 파트로 구분을 합니다. 보통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그 앞을 조선 전기, 그래서 교과서 표현으로는 근세라고 불러요.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부터 흥선대원군 등장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철종시대까지를 조선 후기 또는 근대 태동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5개 단원이 전근대사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근현대사 파트가 있어요. 6번째 단원이 나오는데 이게 근대사회의 전개라고 부릅니다.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상황을 다루게 돼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죠. 1910년 우리가 완전히 일본 애들한테 국권이 피탈되고 1945년 해방될 때까지가 이 범위가 되고요.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지금까지를 현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 단원은 8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8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앞을 전근대사, 이 뒤를 근현대사라고 구분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8개 단원에서요. 한 문제 이상은 거의 꼬박꼬박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단원에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딱 몇 문제씩 출제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대략적으로 보시면 저기 보시는 전근대사가 한 12문제 정도 나오게 돼요. 이게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뭐 12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11문제 또는 13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12문제를 기준으로 놓고 한두 문제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형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전근대사가 12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뒤에 있는 근현대사는 8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물론 전근대사가 한두 문제가 더 나오게 되면 근현대사에서 한두 문제가 줄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10개 나온 적은 아직 없어요. 반드시 전근대사가 한 문제라도 더 나오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보시게 되시면 지금 보시는 게 22년도 국가직과 지방직 문제의 출제 범위였어요. 먼저 선사시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국가직 숫자만 하나 보이죠. 지방직에 지금 숫자가 안 보이시는데 올해 시험에 좀 예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방직 시험에서 지금 보시는 선사시대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보통 예년에 비하면 여기가 한 2문제 정도 출제되는 단원이었었는데 올해는 국가직에도 하나, 지방직은 아예 출제가 되지 않아서 점차 중요도에 비해서 출제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단원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도 시험에 안 나올 거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한 문제 이상은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파트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파트는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해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맞추실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고대 사회인데 국가직에도 4문제, 지방직에도 4문제였어요. 보통 이 고대 사회 파트가 한 2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고대 파트가 좀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4개씩 나왔죠. 요 앞에 있었던 선사시대가 줄어든 문제가 이쪽 고대 사회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선사시대는 문제가 좀 줄었고 한 문제 정도, 여기 있는 고대 사회에서는 문제가 좀 늘어났다. 한두 문제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비슷해요. 지금 보시는 중세시대에 국가직 3개, 지방직 4문제가 출제됐고요. 조선 전기에는 국가직에서 3문제, 지방직에선 2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문제에서 3개가 국가직에서 나왔다면 지방직에선 4개, 2개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는 거의 동일하죠. 국가직 2문제, 지방직 2문제. 그 다음에 근대사회의 전기에서는 국가직이 3문제, 지방직 2문제. 일제강점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국가직 2문제, 지방직 2문제. 현대사 파트는 국가직에서 2문제가 나왔고요. 지방직에서는 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지금 보시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8개 단원 전체가 출제됩니다. 빼먹는 단원은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이 8개 단원 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빠지는 단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 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 선사시대를 제외하면 다 2문제 이상씩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는 여기 있는 전체 범위를 고르게 학습하려는 태도가 좀 필요하십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보시면 조선시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조선시대 문제가 뭐 2문제, 3문제, 2문제였는데 올해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고대와 중세시대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방직 같은 경우엔 고대가 4문제, 그 다음에 고대사회에서 4문제, 중세에서 4문제에서 고대와 중세에서 8문제나 출제됐어요. 좀 특징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뭐 규칙이나 또는 방향으로 굳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올해 시험의 좀 일반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고대와 중세사회의 문제 출제 비중이 좀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희한테 제일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조선이에요. 가장 많은 내용을 아마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8개 단원 전체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범위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전범위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특별히 어떤 단원을 더 많이 하고 어떤 단원을 좀 적게 하자 이런 학습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범위에 다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 개념을 반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에서 한국사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충실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를 높여서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를 시작하실 때 너무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시기보다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기본 개념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서 이걸 완전히 익히시는 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기본 개념의 반복적 학습이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건 최근에 몇 년 동안 한국사 시험 문제에서는 사료제 시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료를 제시하고 이 상황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사료를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적 사료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저희가 공부할 때 이 사료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사료들을 보시게 되면서 이게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상황을 전개시키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셔야겠죠. 뭐 한국사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완성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기본서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배우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서는 공부하시기 좋도록 말을 풀어놓은 형태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 문제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다 외운 것 같은데 문제를 모르겠어요. 또는 이게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지만 답을 찾는 데는 헷갈려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풀이가 좀 부족하셔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문제로
구체화됐을 때 이거에 대한 접근 방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처음에 기본 개념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통해서 한국사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우시게 될 거고 그러면서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끝나게 되면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료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한국사의 심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게 끝나게 되면 문제풀이가 들어가실 거예요. 가장 먼저 하실 건 기출문제입니다. 역대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의 출제 방향이나 문제의 난이도 정도를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시게 될 거고 맨 마지막에 파이널 특강이 있어요. 이건 정말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들이고 시간 내에 문제를 풀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에 있을 때처럼 제한된 시간에서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어낼 수 있는지 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끝나시면 이제 저희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셨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공무원 한국사는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들을 묻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구급시험에서는 기본 개념들을 자꾸 묻는 추세로 문제의 유형이 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난이도가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매년 문제 난이도가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올해처럼 쉬운 문제만 출제될 거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기본 개념이 돼야 어려운 심화 개념까지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기본 개념부터 천천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누구나 한국사에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사는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에 합격하시는데 가장 좋은 과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한국사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강의실에서 뵙고 말씀을 좀 더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향공무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윤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술직에서 제가 영어를 계속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영어는 어떻게 해서든 정말 꽈락만 넘겼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아직 영어의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겠죠. 그래서 영어는 정말 최소한으로 공부해서 꽈락만 넘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영어는 그냥 여기서 안 듣고 딴 데서 들어야지. 그냥 1타 강사 거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영어 자체를 너무 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꽈락만 넘겠다. 그래서 뭐 어휘 정도만 열심히 외우고 대충 통밥으로 찍어서 가겠다. 뭐 그러신 분들인데 그러면 정말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지금 이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들 그 운명과 같은 그 시험을 단지 그 찍기 하나에 맡기는 것은 당연히 위험하겠죠.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40점 넘는 건 정말 쉬운 거예요. 2개월이면 됩니다. 2개월이면. 그 얘기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1타 강사 수업을 들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러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아직 공무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유명한 강사들 거 그냥 들으면 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그러신 분들이요. 보통 가서 행정직 보통 학생들의 그 커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완전 여러분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질문하려면 학생들은 많아서 질문도 안 받아주고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9월, 10월 가장 중요한 기간 다 지나고 한 11월 달 정도 돼서 이거 어떡하지? 막 기출문제 풀고 있는데 나 하나도 못 풀고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영어는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1타 강사의 수업을 듣다고 해서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그런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술직 학생들의 그 니즈에 맞는 그런 수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기초부터 하나씩 탄탄히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수업을 정말 기초부터 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복할 수 있을지. 영어 때문에 떨어졌단 말 절대 안 나오고요. 영어 덕분에 합격했다라는 말 나올 수 있게끔 자, 제가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휩쓸려 다니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온 곳 잘 왔습니다. 지금 와서 지금 여러분들은 올바른 트랙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트랙대로 그대로 쭉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 구성, 영어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파트별 문제 유형은 또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겠죠. 공부 학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죠.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 석사랑 학사랑 같이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향공무원 영어에서 영어과 담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해커스 편입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공무원 영어 문제 구성이에요. 공무원 영어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크게 어휘, 단어 말하는 겁니다. 단어. 그리고 수거, 생활 영어, 그리고 문법, 독해. 총 4문제, 2문제, 4문제, 10문제 해서 4, 2, 40 이 생각하시면 돼요. 4, 2, 40 총 20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법, 그러니까 독해가 반 정도 차지하고요. 어휘, 생활 영어, 문법이 반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 문제당 5점이고요. 근데 최근에 독해에서 한 문제가 빠지면서 어휘가 하나 올라갔어요. 이게 요즘에 계속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괄호친 부분에 있는 숫자가 이번 9까지에서 나온 그 문제 수예요. 그래서 어휘 5문제, 생활영어 2문제, 문법 4문제, 독해가 9문제. 여기서 하나가 빠져서 어휘 쪽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좀 더 쉬워진 거죠. 독해가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휘가 하나가 늘고 독해가 많아졌다. 총 20문제고요. 똑같이 100점입니다. 공무원은 짧은 문제도 5점이고요. 아주 긴 독해도 5점입니다. 자, 문법 정말 어렵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도 분명히 문법일 것이고, 그죠?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해커스에서 지금 같이 강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해커스 편입에서 저는 문법 담당입니다. 그래서 편입은 이제 파트가 나눠지거든요. 저는 문법 담당이고, 그 문법에서도 제가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강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물론 제 자랑이긴 하지만 이건 제 자랑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안심시키는 거예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문법은요, 여러분 절대 혼자 할 수 없고요. 정해진 그 틀 안에서 다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 많은 양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만 딱 정복해서 전문가의 그 말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습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법 끝내는데 오래 안 걸립니다. 초반 1, 2개월이면 문법은 그냥 다 끝나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어휘랑 독해하면서 계속 영어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법 어렵게 안 할 겁니다. 쉽게 할 거고요. 모든 챕터를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중요한 것만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안 가르쳐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관사를 언제 쓰고, 뭐 더는 언제 쓰고,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은 너무 자질구레한 문법은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나와도 어차피 변별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부러 걔네들을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정말 시간 아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딱 요약해서 그것만 할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독해입니다. 문제 독해 유형은요, 수능이랑 똑같습니다. 주제, 제목, 요지, 심경이 3문제. 일치불일치 다 들어본 적 있죠. 수능 때 썼던 거. 빈칸 완성, 그리고 글의 일관성, 흐름 파악 문제가 3문제. 총 이번에는 9문제가 출제됐어요. 보통은 10문제인데 이번에 9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독해는 여러분들이 좀 친근한 그런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때 우리가 항상 많이 다뤄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할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게 여태까지 공무원, 여태까지 그 유형이었다면, 그러면 이런 유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자,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표입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단어 어휘가 5문제나 나오고 독해가 9문제나 나왔습니다. 그죠? 독해는 어쩔 수 없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죠? 여러분들 분명히 공부할 것이고, 그리고 영어를 공부할 때 어휘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휘만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해 바로 하는 거예요. 단어만 열심히 외우고 그냥 바로 독해하는 거죠. 어차피 얘도 5점 얘도 5점이니까 그냥 어차피 영어는 어휘 해야 되니까 어휘하면서 단어 외우면서 계속 독해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어도 뭐 한 70점 정도, 뭐 생활영어나 문법은 뭐 찍으면 한두 문제 맞겠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한 70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이게 이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 독해 모형은 이렇습니다. 어휘를 열심히 공부는 하죠. 정말 어휘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문법이 없으니까 그냥 간발로 독해하는 거예요. 단어들의 조합인 거죠. 문장을 해석할 때 짧은 문장은 해석할 수 있겠지만 긴 문장 혹은 두세 줄짜리 문장은 해석이 제대로 안 돼요. 대충 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간발로.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당연히 오역이 나오게 되죠. 한 지문에 한 두세 문장이 오역이 돼버리면 당연히 그 지문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추리를 하게 되죠. 추리 소설도 아닌데 지문을 읽으면서 막 추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나 하면서 그냥 추리, 해석이 아니라 당연히 오답밖에 나올 수가 없죠. 운 좋게 한두 문제 맞출 수 있어요. 흐름이 역전이 없으면 가끔씩 그렇게 한두 문제 그냥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논리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흐름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맞출 수가 없어. 그냥 간발로 독해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어휘 열심히 공부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초반에 문법이에요. 어느 정도의 그 문장의 이 틀을 잡아줄 수 있는 해석, 직독직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문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휘와 문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제대로 여러분의 논리력, 이해력, 배경 지식을 통해서 독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간발로 하는 게 아니라 문법을 통해 직독직해 해석이 돼야 된다. 문장의 해석이 돼야 돼요. 문장의 해석.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해석을 통해 이해력, 논리력 이런 것들과 함께 독해로 상승된다. 요겁니다.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초반에는요, 더딥니다. 어휘도 양이 적고 문법도 양이 적으니까 이게 처음엔 해석도 잘 안 되겠죠. 처음엔 당연히 느릴 수 있어요. 근데 초반이 느리다고 해서 에이 대충 때려쳐야지, 그냥 어휘나 해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얘는 계속 하셔야 되고요. 이거 두 개를 특히 문법은 초반에 한 2개월 혹은 3, 4개월까지만 딱 가져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독해로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래 안 걸리니 여러분들 처음에 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문법 초반에 하는 거 괴로워하지 마시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해석의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석이 다 되는지 그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문장 구조 분석하면서 어떻게 말끔하게 해석하는지 보여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열심히 하시면 독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됐어요? 초반에는요,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많습니다. 영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은 전공으로 가시고요. 영어는 거의 기출 문제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초반에는요, 정말 많이 해주십시오. 어휘와 문법을 잡을 때 초반에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가끔 이런 사람 있죠. 2시간만 공부해서 10시간의 효율을 내고 싶다. 진짜 미안한데 그런 건 없어요. 2시간 공부하면 2시간 공부한 것만큼 나옵니다. 10시간 공부하면 10시간 공부한 것만큼 나오고요. 잘못된 학습법은 10시간 공부해도 2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는 안 가르칠 거예요. 2시간 공부하면 2시간 공부한 것만큼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10시간 공부하면 10시간 공부한 것만큼 나오고요. 초반에는 공부
학습량을 많이 늘려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12월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위주로, 문제풀이 위주로 제가 시간 많이 드릴게요. 그때는 다른 거 공부할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 초반에는 계속 잘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 최소 70점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일단 목표는 이렇게 높게 잡자고요. 물론 80점 이상, 90점 이상 너무 좋죠. 그러면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을 전범위로 하셔야 되고요. 독해도 수준 독해를 다 하셔야 돼요. 고난도 독해까지.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시간 너무 많이 드는데 효율성은 좀 떨어집니다. 초반에 70점 목표로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일단 70점 목표로 하십시오. 이미 70점을 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나중에 오십시오. 뭐 지금 그러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굳이 기초편부터 막 들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니면 작년에 기출문제 풀었던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저는 이번에 하는 것은 기초부터 나갈 겁니다. 자, 이상적인 점수 모형 4, 2, 40 4문제, 2문제, 4문제, 10문제로 가정했을 때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이 어휘와 생활영어에서 2개 틀린 거 마이너스 2 그리고 문법에서 2개 틀리는 거 최소 2개 그리고 10문제 독해 10문제 중에서 2문제 그러면 6문제 중에 2문제 문법에서 2문제 정도 여유 그리고 10문제 중에 8문제 정도 됐어요? 이 정도 하면 70점 정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영어에서 적어도 점수를 깎아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 점수는 70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첫 번째, 장수생이 되지 않으려면 초반에 정말 영어를 집중하십시오. 장수생의 가장 큰 특징이 영어를 끝까지 그냥 운에 맡기시는 분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이런 운명을 결정 지을 수도 있는 이 운명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을 운에 맡길 것인가? 그러지 말자란 얘기예요. 장담하건대 그냥 40점 있죠. 그 꽉 넘기는 거. 40점 넣는 것은 초반 2, 3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적어도 꽉 넘는 게 너무 나의 목표라면 초반에만이라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다음, 방금 얘기한 거죠. 3개월이면 꽈랑 면합니다. 장수생 되지 않으려면 일단 꽈랑 면하는 것부터 하십시오. 어떤 시험을 봐도 50점은 넘게끔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완전 막 찍지 말라는 얘기죠. 다음, 어휘는 시험장 갈 때까지 외워주십니다. 영어를 잘하려면요, 시험장 가서도 계속 끝까지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책 집어넣으십시오 할 때까지, 시험장에서. 그때까지 계속 어휘 외워주시고요. 모든 문제를 다 맞출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70점이에요. 70점, 즉 틀릴 수 있는 문제는 그냥 틀려도 됩니다. 굳이 그걸 어떻게든 풀라고 잡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한두 번 읽었을 때 모르겠으면 빨리 넘어가시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가차없이 넘깁니다. 자, 문법은 핵심 개념이면 충분합니다. 전 문법 다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문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챕터만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달부터 내년 1월부터는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모든 이 핵심은, 공무원 문제 핵심은 기출에 있죠. 그 기출문제는 1월 달부터 내년부터 계속해서 저랑 같이 동형 모의고사까지 해서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실전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까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절대 여러분들이 이 공무원, 특히 영어에 있어서는 절대 혼자 걷지 않도록 저도 같이 옆에서 동행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한공무원학원 한국사 강사 최우승입니다. 1대1 맞춤관리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맞춤관리반이란 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당연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기술직 공무원 여러분들이 대상이죠.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단 하나죠. 내년 2023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게 무조건적인 목표입니다. 되게 단기 합격이죠. 1년 안에 무조건 합격시키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 역할은요, 저희 관리용 독서실 역할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출결 관리를 저희가 직접 체크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진짜 공부하는 시간 있죠. 순공 관리 시간. 이 순공이라는 단어 요즘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 순공 시간을 저희가 직접 관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공통 과목 학습의 주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기술직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기술직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술직이 너무 중요해. 그리고 기술직이 너무 어려워. 공통 과목은 나중에도 늦지 않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전공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요, 한 1월쯤 되잖아요. 7월부터 공부해서 내년 1월이 되잖아요. 공통 과목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에. 전공 과목을 완벽히 해놓고 나서도. 이 공통 과목은 말이죠. 무조건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이 다가가셔야 돼요. 기술직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데 절대 방해가 되지 않는 게 공통 과목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통 과목은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따라가 주셔야 돼요. 일정 이상 점수가 무조건 나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영어. 영어가 가장 큰 문제죠. 영어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영어가 좀 돼 있는 사람들은 운이 좋죠. 그냥 공무원 시험 쉽게 합격합니다. 근데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업만 듣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1대1 케어를 받고 1년 동안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꽈락을 무조건 넘기고, 한국사나 국어는 어느 일정 이상 점수를 맞고, 뭐 전공이야. 우리 학원 전공생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래서 무조건 합격을 하는 게 저희 1대1 맞춤관리반의 목표입니다. 이 공통 과목을 무조건 베이스, 기본으로 깔고 가자. 이게 목표죠. 자, 차별화된 학습 관리. 학생 관리를 저희 진짜 철저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작심삼일이란 말 들어보셨죠? 공부를 보통 공무원 시장에 오잖아요. 한 달, 두 달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세 달쯤 가잖아요. 지칩니다. 네 달쯤 가잖아요. PC방에 갑니다. 5달쯤 되잖아요. 술 먹습니다. 이게 이 공무원 이 시장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 이걸 참아야 되는데, 근데 이 참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죠. 엄청난 의지가 아니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학생 관리를 철저히 해드리는 겁니다. 1년 동안. 공무원 시험 끝나는 날까지. 이 출결 체크를 통해서 벌점제를 운영할 겁니다. 벌점을 일정 이상 받으면요, 강하게 퇴출 조치를 할 겁니다. 그 학생 한 명 때문에 나머지 학생이 피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은요,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그러니까 저녁 9시까지죠. 이 시간까지 확실하게 순공 몇 시간인지 체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책임지고 관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습량 조절. 순공 시간 체크로 합격을 위한 최적화된 성적 향상을 기대한다. 여러분, 책상에 그냥 앉아있는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 앉아있는데 핸드폰 하는 시간은요? 앉아있는데 멍 때리는 시간은요? 이런 시간은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냥 혼자 공부를 많이 했다 이렇게 느낄 뿐이죠. 그런 시간들은. 이런 시간은 아예 제하는 겁니다. 합격의 지름길은요, 이런 시간을 제하는 거예요. 순공 시간이 많아야 무조건 합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체크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순공 시간이 선생님 8시간 앉아있는데요, 3시간밖에 안 남아요. 저희가 늘려드릴게요. 8시간으로. 선생님 8시간 지금 순공하고 있는데 저 잘하는 건가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유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확실한 순공 시간을 체크로요, 여러분의 학습을 케어해드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리고 소수 정예 인원. 학생 개개인의 맞춤 관리가 되려면요, 소수 정예 인원으로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 받지도 않습니다. 소수 정예 인원으로요, 1대1 과외 또는 스터디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겁니다. 이렇게 공통 과목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기술 과목이야. 전공 선생님들 믿고 그냥 그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 전공이 문제죠. 따로 시간을 할애하기도 그렇고, 그걸 케어해드리는 겁니다. 자, 2022년 결과. 지난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모집되지 않았었지만, 그 1년 동안 저를 믿고 따라준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합격률은 뭐 100%였으면 좋았겠지만 75%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계리직 학생이요. 중간에 자기 삶을 찾아 떠난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공무원이 꿈이 아니랍니다. 이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지. 이게 바리스타가 꿈인데, 왜 공무원 여기 앉아 있습니까? 과감하게 가서 네 꿈을 찾아라. 나이도 어린데. 나머지 학생들은요, 물론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잡아놓은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틀대로만 따라오면 무조건 합격한다는 거 이 친구들이 보여준 겁니다. 이 전산직 학생 원래 열심히 했었습니다.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따라왔습니다. 공통 과목은 저희가 케어준 대로 따라오고요, 전공은 전공 선생님 믿고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저는 합격할 줄 알았어요. 저 학생은. 다음 통신직 학생. 이 학생이 문제였죠. 공부를 진짜 안 했으니까요.
그래 전공은 통신 관련된 과여서 이 학생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전공은 또 수월하게 하는 친구였는데 이 공통 과목을 공부를 안 해서 못했습니다. 이걸 저희가 24시간 케어를 했습니다. 아침에 출석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억지로 시켰습니다. 저희가. 한국사 얼마나 쉬워요. 공부하면 90점 다 나옵니다. 80점, 90점. 아무리 봐도 60점밖에 안 나오는 학생이었습니다.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순공시간 체크해가면서 모르는 거 제가 1대1 과외까지 해가면서 합격했습니다. 토목직 학생. 이 학생은 목표가 여기 토목직 여러분 많죠? 이 토목직 학생의 목표가 다 뭐예요? 이양민 선생님 믿고 따라가서 토목직을 무조건 꽈락 넘기고 영어가 문제잖아요. 영어 꽈락을 못 넘겨서 떨어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학생은 처음부터 저희가 목표를 확실했어요. 이 학생은 무조건 영어 꽈락 넘기자. 영어도 못하는 친구였거든요. 하루에 단어 50개, 100개를요 무조건 외우겠습니다. 다른 거 국어, 한국사에 할애하는 시간보다 영어에 할애하는 시간을 굉장히 치중시켰습니다. 그 시간으로. 그리고 국어랑 영어는요 그냥 과외를 통해서만 그냥 해결했습니다. 이 친구는. 토목직은 한국사랑 국어랑 한국사는 80점만 넣으면 된다. 괜히 행정직 학생처럼 90점 넣을 필요가 없다. 영어에 치중해라. 영어 꽈락 넘겼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굉장히 합격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거의 100% 합격이죠. 그냥. 계리식 학생은 이거 자기 꿈을 찾아 떠난 거니까. 자, 1대1 맞춤관리반의 특권. 1대1 맞춤관리반에 등록하시면 뭐 특권이 좀 저희 학원에서 많이 줍니다. 이거는 독서실이니까 개인 좌석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지한 패스를 제공합니다. 어떤 지한 패스냐면요. 공통 과목 지한 패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요. 기술직 전공 패스를 등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학생들은 공통 과목 어떻게 합니까? 혼자 알아서 뭐 인강 듣고 이렇게 공부가 제대로 됩니까? 그런 학생들이요. 저희 학원 강사들이 강의를 하는 그런 패스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통 과목을 직접 케어해드리는 겁니다. 과외를 해가면서. 이게 굉장히 큰 특권이죠. 그리고 1대1 전담 학습 과외 선생님이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간 월말 모의고사를 보면서요. 자기가 현재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체크하게 합니다. 부족한 학생들은 그거에 맞는 학습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요. 소수 정예 인원으로 또 운영되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는 유료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특권을 저희가 제공해드리죠. 저희 1대1 맞춤관리반에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시키는 대로 하면 공통 과목은 뭐 문제가 없는 것이죠. 1년 동안 저희랑 같이 학습을 하면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궁금한 점이나 뭐 이게 등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시간이 끝나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최우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